그럼 계속해서 꼭 김세론 씨와 배우 김수현 씨의 사생활 공방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제 고 김세론 씨의 유족 측이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논란에 대한 반박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기 전에 먼저 유족 측 변호사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세론 양이 뽀뽀를 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자 김수현 씨가 나중에 실제로 해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보면 안고 잠들고 싶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이 중요한데요. 1년 정도 걸리냐? 3년? 1년 너무해 6개월? 그러자 김세론 씨가 하고 싶을 때 할거야 그런 거 없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고 자는 거 이상의 어떤 관계를 요구하는 듯한 이런 카톡을 주고받는 사이인데 과연 이런 관계가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다라면 도대체 어떤 관계인지 오히려 김수현 씨에게 묻고 싶고 당시 김세론 양은 17세였습니다. 네, 자 그동안 김세론 씨 측 유족이 이 두 사람이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 정도만 공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내밀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 내용을 또 공개를 했네요. 기자회견 열고 이런 메시지까지 공개한 이유는 뭘까요? 유족 측 변호사는 유족은 유튜브의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대응 과정에서 김수현 씨와의 교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김수현 씨가 보여준 대응 과정에서 섭섭함을 많이 느낀 것도 사실이라 법적 대응을 검토 중에 있다. 그렇지만 유족은 유족뿐 아니라 김수현에 대한 비난도 자제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즉 유튜버와의 법적 공방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김수현 씨와의 교제 과정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김수현 씨가 부인하고 있으니 추가 증거를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네, 자 김수현 씨 측도 원래는 고 김세론 씨와의 교제 사실을 부인했다가 성인이 된 뒤에 1년 정도 사귀었다 이렇게 인정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자 문제는 두 사람이 그럼 김세론 씨가 미성년자였을 때 교제를 했느냐인데 이 부분은 입증할 만한 이런 대화 내용이 있습니까? 어제 공개된 대화 내용은 김수현 씨와 김세론 씨 간의 SNS 대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 시점이 2016년 6월경인데 이때는 김세론 씨가 만 16세에 육박한 시점이었습니다. 이 대화 내용을 보면 김수현 씨가 김세론 씨를 상대로 나중에 뽀뽀를 실제로 해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나 언제 너 안고 잠들 수 있어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유족 측이 강력한 근거로서 두 사람의 교제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화 내용이 미성년자일 때 정말 실제로 교제를 했다 입증할 만한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게 증거가 된다면 김수현 씨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일도 생기는 건가요? 이른 교제로 볼 만한 근거로 볼 수는 있습니다만 단순히 일반인의 시각에서 교제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넘어서서 법적 공방 단계에 들어서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가를 물어본다면 아직까지는 부족합니다. 이 메시지만으로 과연 결정적으로 두 사람의 교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는 의문인데 물론 유족 측이 추가 근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김수현 씨 측이 반박하고 반대 증거를 내세운다면 교제 사실이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입증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이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제를 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19세 이상의 자가 13세 이상이자 16세 미만의 자와 신체적 접촉을 했을 때 폭행, 협박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성범죄로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합니다만 아직까지는 그 단계를 논하기에는 너무나 이릅니다. 실제로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지 어떠한 상황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지도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유족 측은 이번에 공개한 메시지의 출처에 대해서도 좀 함구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 공개된 메시지 내용은 재구성한 화면이라고 합니다. 다만 내용은 원본과 100% 일치한다고 하는데 개인정보인 관계로 원본을 보유하고 있지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재구성했다는 입장이고 순화시킨 것도 없다고 합니다. 앞서 유족 측은 고 김세론 씨의 휴대폰을 포렌식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어서 포렌식 자료인지 아닌지 물어봤지만 현재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족 측은 고인이 음주운전 사고로 발생한 드라마 위약금 7억 원을 변제하라는 소속사의 내용 증명을 받은 뒤에 심리적 압박을 받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내용 유족 측 변호사의 이야기로 들어보겠습니다. 내용 증명과 관련해서도 김수현 씨 측에서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내용 증명을 보낸 것 뿐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는 협박죄에 해당한다는 협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내용 증명을 받았을 적에 고 김세론 양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했고 힘들어했는지 그런 점을 두려움을 느꼈을 거라는 점을 표현한 것이었고, 어떤 부모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자식이 죽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네, 자 김세론 씨가 7억 원을 갚아라 이런 내용 증명을 받은 뒤에 느꼈을 심리적 압박, 이것을 방증해 줄 수 있는 친구가 나눈 메시지 내용, 그리고 또 김수현 씨한테 전달하려고 했던 고 김세론 씨의 친필 편지 내용도 공개했다고 그래요? 김세론 씨가 내용 증명을 받고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친구에게 털어놓았다고 하면서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만약 알고 신청한 거면 난 땡땡도 없는데, 심지어 계약 내용도 30% 회사가 물어야 하는데 100% 내가 물어내게끔 계약서를 썼다. 내 첫사랑이 세계가 무너졌다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그러니까 6년이나 사귀었으니 싱숭생숭할 수밖에 없지라는 메시지를 보내오기도 합니다. 이어서 소속사와 적절하게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니 김세론 씨가 김수현 씨에게 보낼 자필 편지를 작성해서 네. 집으로 들고 갔지만 결국 전달은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필 편지 내용도 공개했는데, 만난 기간이 5, 6년 됐더라, 첫사랑이기도 하고 마지막 사랑이기도 해서 나를 피하지 않았으면 해. 나아가서 날 피하고 상대조차 안 하려는 오빠 모습에 그동안의 시간이 허무하고 허탈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고 김세론 씨가 생전에 2차 내용 증명을 받고 김수현 씨하고 오해를 풀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군요. 자, 여기에 낙담한 고인이 극단적 시도를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도 사실 명확하지 않습니다. 물론 김세론 씨 입장에서는 친구와의 대화 메시지나 김수현 씨에게 보낸 자필 편지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이 상당히 힘들다는 내용은 충분히 드러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모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었고 연애 활동에도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어서 뚫고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상황임은 자명합니다. 그렇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이 부분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 여타 다른 요소는 없었는지 두루 살펴보지 않고서 김수현 씨 측의 대처만 이 결정적인 영향이라고 평가하기는 아직까지 이른 감이 있습니다. 네, 자 이뿐 아니라 김세론 씨의 가족들이 고 김세론 씨한테 무관심했다, 이런 세간의 주장에 대해서도 또 반박을 했군요. 이와 관련된 메시지 내용도 추가로 공개했는데, 김세론 씨가 모친과 대화한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모친이 촬영을 간 김세론 씨에게 춥지 않냐, 밥 먹었냐라고 물어보자 김세론 씨도 자세히 답하면서 사이 좋은 모녀의 모습을 보이는 메시지가 공개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수현 씨 측이 가짜 임무라며 의혹을 제기한 인물 역시 김세론 씨의 끼니를 챙겨주고, 이에 대해서 김세론 씨가 밥 먹으러 오라라며 친근한 태도를 보였는데 관련된 메시지를 통해서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그런데 기자회견을 통해서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공개한 것도 그렇고 사진이나 이런 것들도 뭐 사실은 내밀한 사생활이 담긴 것들인데, 이것을 공개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공적 인물과 관련된 보도와 사생활 보호는 늘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물론 여기서 일컫는 공인은 전형적으로는 정치인 등 공적 영역에 종사하는 인물을 가리킵니다. 그렇지만 사생활 영역 보도와 관련된 문제에서 일컫는 공인은 이 공적 관심 대상, 대중에 널리 알려진 연예인 등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판례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상당히 엇갈리는데, 다만 아무리 이 공적 인물로서 사생활이 일반인보다 널리 알려질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밀한 사생활 영역을 공개하는 것은 법원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 김세론 씨 측이 김수현 씨를 상대로 추가적인 법적 쟁점을 물을 만한 요소는 없습니다. 유튜브와 법적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네. 불가피하게 김수현 씨와의 관계를 노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중에게 노출할 필요까지 있는지는 상당히 의문이긴 합니다. 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비교적 내밀한 두 사람 간의 대화 내역을 공개하는 것, 법적 문제가 충분히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김세론 씨 측의 자료를 바탕으로 자료를 현출하는 상황이라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네. 적어도 이 공인의 사생활 보호 관련된 관련 판결에 비춰본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져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자 어제 기자회견 이후에 김수현 씨 측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죠? 아직까지 그 입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내부적인 정리를 신속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김세론 씨 측이 추가로 공개할 자료에 대해서도 사전에 염두에 두고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관련해서 김수현 씨 측이 연애 활동은 당분간 지속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당장 30일에 예정돼 있던 대만 팬미팅이 취소됐습니다. 네. 이 팬미팅은 이 논란 이후에 김수현 씨 측이 공식적인 자리에 모습을 내비치는 첫 자리였는데 대만의 주관사가 이 김수현 씨의 일정 조정으로 취소됐다고 알려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팬미팅이 취소되면서 김수현 씨 측이 물어야 할 위약금이 우리 돈 약 13억 원 상당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위약금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 김수현 씨는 브랜드당 연간 7억에서 10억 원 상당의 모델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모델 계약 시 통상 계약금의 두세 배 정도의 위약금을 받는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경우가 네. 상당히 많습니다. 산술적으로만 계산해 보면 이 사태로 위약금 규모가 총 2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뿐만 아니라 드라마 방송 등 김수현 씨의 여타 연애 활동이 줄줄이 보류되거나 편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박선배 변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